어찌 보면 지금이 그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했어요. 정말 좋은 기업을 줍줍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빅찬스가 오지 않을까. 네,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바바리안 리서치 약간 좀 생소한데 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리서치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독립 리서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국내 기업에 대한 리서치, 독립 리서치는 많은데, 네. 저희는 뭐 국내는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미국 해외 주식에 지금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저는 같은데. 과거에는 증권사랑 이제 운용사에서 애널리스트랑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한 12년 정도 가까이 했고요. 좀 특이한 점은 2015년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를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2015년 정도? 그때 누가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때 약간 선구자들이 좀 했어요. 네, 많지는 맞죠. 않았어요. 네. 약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애널리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1세대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뛰어드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상당히 좀 괜찮으셨겠네요. 투자 수익 같은 경우에. 네, 괜찮았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핑계 없는 우동은 없겠지만,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 등등의 문제 때문에 직접 투자는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뭐 간간히, 재미는 쏠쏠하게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개별 기업 관점에서도 분석을 하지만은 시장이라든지 매크로 이슈도 다루고 계시나요? 네, 매크로,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뭐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매크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장세가 아시다시피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뭐 미국 주식을 하든지 한국 주식을 하든지 뭐 글로벌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0.75, 0.75 계속 올린다라고 했는데 11월달 같은 경우에 0.75로 올리지만은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0.75가 아니라 0.5로 올릴지, 0.25로 올릴지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메이리 데일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75bp씩 인상을 한다면 약간 경제에 부담을 준다든지 적절치 않다. 그런 식의 뉘앙스를 펼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약간 시장이 원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2의 베어마켓 랠리 과연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뭐 약간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어쨌든 그동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시장을 압박했었고 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연준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연준이 지금 막 75bp 올리다가 뭐 100bp까지 막 얘기하다가 이제는 50bp 혹은 25bp 정도로 좀 상승폭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뭐 CPI 기준으로는 이제 MOM으로 월 단위로 한 8% 초반대 정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8에서 한 7 혹은 6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랠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랠리의 그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제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파월 연준 의장, 지금의 이제 페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뭐 다 아시잖아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네네.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었던 그 시점이죠. 파월 의장은 뭐 너무나 이제 진짜 대놓고 아예 나는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잡을 건데 과거에 미국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처럼 그때 폴 보커 의장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분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준의 그런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폴 버커 과거 연준 의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과거에 했었고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고 그때 투자 환경이 어땠는지 등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약간 지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80년 3월입니다. 80년 3월이요? 네, 80년 3월. 네. 80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플레이션, 뭐 지금으로 치면 CPI 같은 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물스물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좀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좀 연준 너희 좀 이제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긴축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80년 3월에 되게 막 많이들 했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그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80년 3월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실제로 연준이 우리가 흔히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피봇,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의 방향성 전환, 이 피봇을 언제 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혹시 언제 피봇이 몰라요.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느낌적으로라도. 그때는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네, 80년 3월에 네. 이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연준의 피봇이 이루어진 시점은 82년 10월입니다. 와, 네. 거의 뭐 한 2년 넘게 그럼. 네, 2년 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시장은 피봇을 원했었어요. 피봇을 원하고 막 야, 이대로 가면 다 죽어. 경제 완전 리세션 장난 아니게 막 심하게 이렇게 경제가 나락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중간중간에 약간씩은 완화적인 모션을 취하긴 했었는데 당시 이제 폴 보커 의장이 정말 이제 연준 우리 이제 긴축 안 할게요라고 선언한 시점이 2년 6개월 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의 그런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피봇이라는 게. 연준의 이런 정책 전환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2년 6개월 사이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2번이 나왔었습니다. 아, 2번이 나왔어요. 네, 1차 경기 침체도 있었고 2차 경기 침체도 있었는데요. 2번을 모두 겪으면서도 연준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긴축할 거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때려잡을 거야. 이거 못 잡으면 다 망해. 이런 스탠스거든요. 파월 의장이 얼마 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에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준이 뭐 75에서 뭐 50 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은 50을 줄이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좀 생각보다 빨리 멈추거나 그런 게 사실 정확한 정책 전환의 시그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라고 하는 이제 큰 조직,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책 전환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80년도 하반기에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그때도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스물스물 막 풍겨 나왔거든요. 그때 주가가 또 올랐어요. 마치 지금과 같이 느낌과 비슷하게. 네네. 그때 주가가 이제 꽤 올랐다가 결국은 이제 81년, 82년 주가가 이제 다 꼬꾸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뭐 하루 이틀 갑자기 막 미국 나스닥이 막 2, 3%씩 오르고 있고 갑자기 뭐 12월 연말부터 연준이 피봇을 할 것 같고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 같고 막 그런 심리 때문에 막 급하게 시장이 오르니까 이거 따라가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뭐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네. 밤에 이제 새벽에 시장을 보면서 헷갈리고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안일하게 봤나? 너무 과거의 사례에만 기대고 있나?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연준은,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아. 의외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께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뭐, 사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내년이 될지 혹은 좀 길어지면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아. 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고 정말 큰 기회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연준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뭐 연준의 피봇이 이제 물가 꺾이고 2년 반 정도 있다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때부터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피봇이 된 상태입니다. 네, 82년 10월 달에 이제 폴 보커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았습니다. 이제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제대로 시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페이크가 되게 많았어요. 페이크를 막 보이면서 쭉 떨어졌죠. 예. 그래서 뭐 그때는 2년 반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주식 하지 말라는 거냐?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유동성의 양이라든지 기업들의 변화, 뭐 기술의 진화 등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훨씬 시장이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잘하면 내년 혹은 내후년, 좀 늦으면 내후년 정도에는 우리가 정말 나아진 가격대에서 주식의 가격대에서 약간 줍줍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을 줍줍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빅찬스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뭐 바바리안 리서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급하게 막 지수를 따라가고 시장을 따라가고 뭐 CPI 뭐 발표에 따라서 뭐 하루 뭐 시장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쳐다보기보다는요.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혹은 내년, 조금 늦으면 내후년에 있을 그런 빅 찬스들을 대비해서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찾아놓고 공부하고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매 순간 우리가 정말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 뭐 제 주변에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정말 돈 벌 때 바짝 버시고 절대 잃으면 안 될 때 약간 무리하면 안 될 때 좀 이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는 정말 방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좀 방어할 때가 아닌가. 정말 돈 버는 좋은 장은 이제 내년 이후에 올 가능성, 내년 혹은 내년 이후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모두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반대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큰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사실 뭐 많이 오른다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더 빠져가지고 네. 그 반대적으로 반작용에 의해서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약간 피봇 기대감이라고 하기보다도 0.75씩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건다. 속도 네. 조절 때문에 사실 좀 반대가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약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네. 또 막 급락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약간 이런 경기 침체 초입 구간에서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 빠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빠지는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준의 정책은 거의 정점에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네. 사실 뭐 CPI 증가율이 뭐 9% 10%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좀 둔화된 둔화가 속도가 되긴 좀 하죠. 늦어지는 거죠. 둔화가 되긴 하죠. 그리고 뭐 금리도 이제는 뭐 75빗 올리고 다음에 50bp 올리고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안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정점으로 하여튼 매크로의 안 좋은 환경은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막 다시 급락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왔지 실제로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느냐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애매하죠, 지금. 예, 이제 내년에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리고 내년, 내후년, 길어지면 24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뭐 최근에 24년 봄 정도까지 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한 번 정도는 망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실적이 안 좋을 때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좋게 바뀌면은 이제 뭐 완화적인 정책의 스탠스를 많이 펼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가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를 확인하고 조금은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조금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뭐 지금 미국 실적 시즌 초입부이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이제 실적 미스를 내면서 뭐 실적 발표율이 한 6%, 7% 정도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아주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눌리는 장세는 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과거의 그런 폴 볼커의 사례를 대입해 봤을 때는 약간 피봇을 하는 그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들어가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피봇을 하는 시점 그때까지 좀 이렇게 엉덩이를 좀 이렇게 깔고 좀 진득하게 이제 지켜보는 것도 저는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잘 참으시고 그때 이제 또 잘 모아놨다가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또 그래서 큰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네요. 네.